자,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 끝났고요. 이제 하나 남았긴 한데 극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요거 하고 하겠습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쌩 까는 경우 뭡니까? 만나지 않은 경우죠. 네, 그런 경우는 자. 두 원은 서로 바뀌고, 자, 서로, 밖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 안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서로, 밖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죠? 예.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같은 말이, 접선이 몇 개 있습니까? 외접선이, 공통 접선이, 공통 접선, 내접선과 외접선 다 합쳐서, 공통 접선이 총 4개가 존재합니다. 자,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원이 이런 위치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수학적으로. 자, 일단 무조건 중심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중심끼리 연결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중심하고, 반지름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원을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하고요. 여기 R1이라 할까요? R1. 그 다음에 여기 원을 R2로 하겠습니다. 중심 간의 거리를 디스턴스 D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네. 반지름의 합보다는 R1 더하기 R2 합보다는 중심 간의 거리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접선이 아까 4개 나온다 했죠? 그 공통 접선은 어떻게 4개 나오냐면 이렇게 4개 나옵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둘, 요 안쪽에서 만난 것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고요. 자, 이 바깥에서 3개,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만나는 것 4개. 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 공통 접선이 4개 존재할 때 두 원은 어떤 위치 관계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원은 서로 밖에서 만나지 않는다. 요 위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요 내용까지 같이 해준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외접하는 경우 있겠죠? 원이 이렇게 두 원이 자, 외접하는 경우 이렇게 됐죠? 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적으면 두 원은 외접한다. 자, 이것도 이제 공식으로 자주 나오고요. 이때는 공통 접선이 몇 개일까? 3개입니다. 같은 말이 똑같은 말이야. 공통 접선이 3개가 존재한다. 같은 말이고. 자, 그럼 역시 중심 간의 거리 디스턴스 t와 반지름 관계가 뭐가 성립하냐? 보시다시피 자, 이거 눈에 잘 보이죠? 자, 얘를 R1, R2로 하고 디스턴스 t는 요거죠. 아하, 뭡니까? 중심 간의 거리하고 두 반지름이 합이 똑같죠. 그래서 R1 더하기 R2가 거리 디스턴스 t랑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접선이 3개가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외접선이 이렇게 2개 나오고요. 내접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접선이 나온다. 요것을 좀 기억하세요. 시험에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처음 보면 낯서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역시 중심끼리 연결해 보세요. 자, 연결해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여기 있죠. 반지름. 그럼 여기도 반지름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를 distance d라 했을 때 여기다 R1, 여기 R2 합시다. 자, 요거 암기하는 법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면 일단은 위치 관계 말하고 해줄게.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납니다. 교점이 2개죠.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런 경우는 자, 공통 접선은 몇 개 보입니까? 공통 접선은 2개 보이죠? 공통 접선은 2개가 존재한다. 똑같은 말이고. 자, 이제 이걸 이제 암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암기하는 것은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distance d야. 알겠지? distance d. 중심 간의 거리가 이 두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습니다. 자,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거 설명이 없어요. 교재나 이런 데 자세한 이유가 없어. 그냥 이렇게 암기하라 되는데 그런 같다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나와요. 자,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긴 변이 남은 두 변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할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암기하지? 이제 고민할 필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삼각형이 이렇게만 만들어집니다. 두 점에서 만날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가장 긴 변이 D지 않습니까? 그죠? R1보다 얼마만큼 더 길어요? R1보다 요만큼이 더 길죠. 지금 이게 R1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distance D는 R2보다, 이게 R2, 이것도 R2죠. R2보다 얼마만큼 더 길어요? 요만큼 더 길어요. 그러니까 D가 가장 길어요. 알겠죠? 이렇게 반드시 삼각형이 나오고, 그럼 이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삼각형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 말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이 D가 되고, 남은 두 변의 차보다 크고, 합보다 작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이해해버리면 암기할 필요가 없어버려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접선은 어떻게 2개 나옵니까? 접선은 이렇게 2개 나오죠. 이렇게 하나, 둘 나오고, 그대로 가로 앉혔네. 이렇게. 자, 됐죠? 자, 3. 이제 외접한 경우도 있으니까 내접하는 경우도 해봐야겠죠.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원 하나가 있는데 일단 여기다 그려놓고 옮길게요. 자, 이 원이
이 원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접하는 경우 됐죠? 네, 중심 체크하면 자, 큰 원의 중심은 한 요 정도 되겠고 작은 원의 중심은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쭉 연결해 보세요. 쭉 연결하면 이게 이제 큰 원의 반점이 되죠? 네, 큰 원의 반점. 자, 요게 이제 작은 원의 반점. 이게 R1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R2가 되죠. 됐어요? 그러면 D가 어디야? 중심 간의 거리가 여기죠, 여기가 D죠. 아, 그러면 중심 간의 거리 차와 같죠? 맞아요? 그래서 distance D가 차와 같다. 그래서 R1 빼기 R2의 차가 distance랑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접선이 몇 개야? 한 개죠, 한 개. 그리고 내접하는 경우입니다. 두 원이 내접한다. 그리고 공통 접선이 한 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때 관계는 중심 간의 거리가 두 반점의 차와 같다. 이것도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접선이 어떻게 나옵니다? 접선 하나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번에는 두 원이 안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 원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고 원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여기다 그려놓고 옮길게. 자, 이 원이 안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적어볼게요. 그러면 두 원이 내부에서 있으면서 그렇죠?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이렇게 적어야 되나?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서 적으세요. 그게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두 원이 내부에서 만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런 경우는 공통 접선이 없습니다. 공통 접선이 없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공식이 외부에서 만나지 않으면 중심 간의 거리 distance가 합보다도 컸죠. 얘는 차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써두고 볼게요. 그래서 중심 간의 거리가 R1, R2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반점의 차보다도 작습니다. 중심 간의 거리가. 자, 왜 그러냐면 큰 원의 중심이 이 정도 있다 치고요. 작은 원의 중심이 이 정도 있다 칩시다. 반점 연결하면 큰 원의 반점은 여기서부터까지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작은 원의 반점이 여기 되고 체크해 보면 자, 일단은 큰 원의 반점이 이게 R1 여기까지 되죠. 작은 원의 반점은 R2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네. 그럼 디스턴스 D는 요거잖아. 요거. 됐죠? 네. 그럼 R1에서 다시 R1에서 R2를 빼면 D에다가 요만큼의 길이가 더 나오잖아. 요만큼의 길이가. 다시 R1에서 R2를 빼면 D보다 이만큼이 더 커요. 이만큼이. 그렇죠? 그래서 차가 더 큽니다. 요 경우도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예제를 볼게요. 자,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중심사의 거리를 구하라. 디스턴스 D를 구하는 거죠. 1번 문제. 자, 중심 간의 거리는 작은 원의 중심 맞네. 큰 원은 반점이 2고 작은 원은 반점이 1이니까. 그러면 중심 간의 거리는 A, 0에서 그 다음에 0,b가 중심이죠. 이거 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트 차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두 원이 외접하기 이한 조건과 내접하기 이한 조건. 자, 먼저 외접한다. 아까 했죠? 외접하려면 어떻게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림을 생각하시고. 자, distance d가 즉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외접한 경우는 반점이 할것 같죠? 이 두 원의 반점이 1하고 2죠. 그러니까 3이 되겠네요. 됐죠? 고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가 되고 두 번째 내접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역시 어떻게 돼요? 공식은 distance d가 중심 간의 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랑 같아? 외접은 합과 같고 내접은 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2와 1의 차니까 1이 되겠네. 됐어? 고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 된다. 이게 2번 정답이고. 자, 3번은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이건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뭘 생각하면 쉬워진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생각하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distance d.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가장 긴 변이죠. 그렇죠? 삼각형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이 차보다는 어찌하자 두 반점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아야겠죠. 합이 얼마죠? 3이 됐죠. 이해됐습니까? 고로 양변 제곱해버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공부할 게 제목이 뭐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공부했죠. 이랬을 때 이제 두 원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점이 생기는 게 교점을 지나는 원과 그리고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전에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그 공부를 했었죠. 맞죠? 생각납니까? 그건 똑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했었죠. 찾아볼까요? 자, 보십시오. 자, 직선에서 했는데 찾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찾기로 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뭐야? 이거는 한참이네. 자, 직선과 직선의 여기 있겠다.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 내용을 했었는데 여기 있다.
그때 선생님 뭐라 얘기했어요?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때 그 직선 공부할 때 우리가 그때 선생님이 꼭 직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A 도형과 B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했죠. 이때 이게 선생님이 그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항등식 개념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 원에서도 성립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당시 때는 항등식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선생님이 또 다른 관점으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자면 뭡니까? 이 공식 자체가 직선과 직선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원과 원도 안 돼 있잖아요. 어떤 도형이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직선과 원, 원과 원, 포물선과 포물선, 포물선과 직선 뭐 다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쭉 했던 거고 이게 직선끼리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 이야기했죠. 이게 수능 끝까지 나와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과생들이 선택하는 포타상, 그쵸? 거기에서도 또 다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색다르게 여기 다시 그러니까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들입니다. 원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관점으로 연립방식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뭐 연립방식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쵸?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제로 이런 거 하고 2x 빼기 y 더하기 뭐 이런 제로 연립방정식 풀어라라고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가건법 대입법 해가지고 미지수계 쪼여가지고 막 했었죠. 그쵸? 됐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한번 이렇게 했다 해봅시다. 자, 어떻게 했냐면 이걸 1식이라고 이걸 2식을 합시다. 1번 도형과 2번 도형이죠? 그죠?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더해서 y를 소거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친구는 1번식을요 2배 했어요. 그리고요 2번식을요 3배 했어요. 그래서 얘를 더했대요. 됐어요? 그럼 어떤 식 나와요? 잘 들어요. 자, 1번식을 2배 했어요. 그러면 자, x 더하기 y 더하기 2. 그죠? 네. 그래서 더한 거야. 그 변변 더한 거죠. 이거 한 다음에 2배 했고요. 더하기 3배 2번식 2x 빼기 y 더하기 1. 오면 0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얻어진 이 식은 도대체 무슨 식이냐 이거 이게 도대체 이 무슨 식이냐 이거야. 됐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일단은 그림으로 생각하자면 1번은 직선이고요. 2번도 직선이죠. 그쵸? 맞아요? 네. 실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보면 자, 이게 1번 직선을 합시다. 자, 1번 직선. 자, 그리고 얘를 2번 직선을 합시다. 2번 직선. 자,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 그 다음에 2x 빼기 y 플러스 1은 0인데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요건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1번 직선을 2배하고 2번 직선을 3배해서 그냥 더해버렸어.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응? 기하학적으로. 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교점을 실제 구하면 얼마냐면 3x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교점이에요.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 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1번에다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하고 2번에다 집어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1번식하고 2번식을 각각 2배하고 3배해서 더한 이것도 직선이긴 하죠. 이것도 직선이긴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직선이냐? 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얻어낸 직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1번 직선이죠. 여기에다 뭘 집어넣으면 0 돼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죠. 여기다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렇다면 이 전체 이 식은 직선이긴 한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이 교점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직선이죠. 맞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을 풀었을 때 미지수의 개수를 원래는 줄이는데 줄이지 않고 막 지멋대로 서로 뭐 1식, 2식, 막 3배, 4배 막 더하고 빼고 막 하더라도 얻어낸 식이 의미 없는 식이 아니고 이 도형도 알겠죠? 직선이긴 한데 어디를?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 이해됐어요? 예, 요 직선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몇 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해볼까요? 자, 1번식을요, 가간법 대입법을 해야 되는데, 1번식을요, 3배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식을요, 2배에서 빼봤어요. 그러면 1번 도형을 3배 했으니까 3가로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빼기 2, 2번식을 쓰면 2x 빼기 y 더하기 1은 0. 왜 이렇게 써? 라고 할 거 아니야. 친구들이. 너도 그렇고. 왜 이렇게 했냐? 미지수 개수 소거해야지. 그럴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건 의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x 1차, y 1차. 일단 이거는 직선입니다. 그럼 등호가 성립하려면 자세히 보면은 이게 1번 직선의 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2번 직선의 식이기 때문에 x, y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 이 전체 식이. 그러면 1번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알겠죠? 원래 미지수 개수를 줄이는데 그냥 미지수 개수 줄이지 않고 지멋대로 막 아무렇게나 막 곱하고 더하고 빼고 막 생쇼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나오구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은 꼭 직선에서만 적용하지 않고 모든 도형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 파트에서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게 직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됐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결론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다면 미수의 개수를 줄여서 만든 것도 뭡니까? 어떤 식이 나오죠? 더해보세요. 그냥 1번과 2번을 더해보세요. 더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3x 더하기 3은 0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 1번식과 2번식을 적절하게 더하고 빼고 한 거지 않습니까? 세배하고 더하고 빼고 하여튼 한 거 아닙니까? 그쵸? 네, 하여튼 그런 부류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또 뭐를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눠보세요, 3으로. 그러면 고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를 뭡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에요. 그쵸? 예. 두 식을 적절하게 가감법을 해서 얻어낸 이것도 뭐를 뭡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 이해되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x를 소거해서 얻어낸 직선은 분명히 y는 아마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식이 또 나올 거예요. 됐어요? 아, 그래서 이 두 x는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통해서 1번과 2번의 교점을 구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이것까지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무조건 두 식을 각각 1번 도형과 2번 도형을 뭐 2배, 3배, 4배, 뭐 5배에서 서로 더하든 빼든 무조건 성립한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럼 자, 다시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면 자, 고로 이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1번 도형이 있을 겁니다. 1번 도형을 별은 동그라미 할까요? 예. 그냥 너무 유치한가? 조금 수학 용어로 해줄까? f x, y는 0이라는 어떤 직선이든지 포물선이든지 원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도형이 있다 칩시다. 1번 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g, x, y는 0. 이 2번 도형이야. 이 fx, y라는 것은 모르면 영어 단어야. 암기해야 돼. 수학 단어처럼 수학 단어라고. 뭡니까? x, y에 관한 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2차 식일지, 1차 식일지, 3차 식일지 몰라요. 그냥 x, y가 들어간 식. gx, y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일단은 이 fx, y는 0이라는 도형과 gx, y라는 도형을 우리가 서로 각각을 뭐 2배든 3배든 4배든 뭐 해서 빼든 더하든 만들어진 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fx, y를 뭐 n배를 했다 칩시다. 그죠? fx, y는 그 다음에 그래서 변변 이제 1번식을 n배 한 거예요. 2번식을 n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더해버렸다 합시다. 이렇게 얻어낸 식도 n, g, x, y. 그 다음에 우변 더했더니 0이 되죠. 그쵸? 어차피 0은 n배 해봤자 0을 n배 해봤자 0이니까 우변 더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식이 바로 뭡니까? 아, fx는 0과 1번 도형과 2번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입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예.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mn인데 이제 한쪽에다가 몰아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양변을 n으로 나눠도 역시 1번과 2번의 도형을 교점을 지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m으로 나눠버리세요. 그러면 f, x, y 더하기 n분의 n이 되죠? n분의 n, g, x, y는 제로가 그 말이고요. n분의 n을 그냥 뭐 상수 k로 놔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로 간단하게.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공식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 fx, y 그 다음에 gx, y라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무조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사항이 있긴 하죠. 예, K 붙은 도형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예, 알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원래 공식이. 근데 이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그 개념서가 없어요. 안타깝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두 원이 있을 때, 자, 두 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뭐 by 더하기 c는 제로라는 원과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 플라임 x 더하기 b 플라임 y 더하기 c 플라임은 제로라는 두 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어떻게 식으로 있어야죠? 연립방정식으로 가면은 두 식을 적절하게 몇 배 하든 어쨌든 얻어낸 식은 그쵸? 무슨 말이 됐어요? 다시 한번 해줄까? 자, 다시 쓰기 싫은데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제로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 플라임 x b 플라임 y, c 플라임 제로. 이걸 이제 적절하게 1번 도형과 2번 도형을 이제 교점을 구하려면 서로 미지수에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지멋대로 1번 뭐 곱하기 3, 2번 곱하기 2해서 서로 더하고 빼고 막 하더라도 얻어내진 식은 됐어요? 1번의 원과 그죠? 네, 1번의 원과 2번의 원. 이거 좀 크게 그릴게. 에헤이, 왜 원이 안 나오나? 자, 이 두 개. 에헤이. 자, 2번의 원.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2번의 원. 자,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에요. 이걸 더하고 빼고 뭐 1번을 2배 하든 2번을 3배해서 빼든 얻어내는 막 요상한 수없이 많은 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수히 많은 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다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곱하기 3분의 7, 뭘 하든 상관없어요. 됐어요? 네,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이제 m 가로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다음 플러스 n 가로 적절하게 몇 배 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수없이 많은 도형들을 의미하죠. 그죠?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 플라임 x b 플라임 y c 플라임 우변 여정이죠.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mn이 이제 두 개 있으니까 양변을 m으로 나눠도 성립하니까 양변을 m으로 나눠버리면 그죠? 그럼 여기가 n분의 n이 되겠죠. 네, 이것도 성립하고요. 이제 이걸 하나의 다른 알파벳, 다른 문자로 넣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뭘 바꾸겠다? k로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아, 이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식을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x제곱하고 y제곱 계수가 똑같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xy 곱도 없고요. 그죠? 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이 식은 원이 되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원과 원의 이게 이제 원이니까 이 두 도형의 즉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원이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원이 이렇게. 원인데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수없이 많은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단 예외적으로 혹시 k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이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하고 y제곱이 소거가 돼버리죠. 그러면 딱 예외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걸 바로 뭐라고 본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예, 이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고3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서로 만나는 다음 두 원이 있다. 이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버려? 바로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18x 빼기 8y 더하기 48 더하기 k로 나오려고 했죠? 예. 그럼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3x 빼기 5y 마이너스 96. 이게 바로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제 k가 구해야 되죠. 근데 무슨 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죠. 그죠? 예, 그럼 여기에다가 0,0을 대입하는 거죠. 지나니까요. 그럼 이제 k값 나오겠죠. 0, 0 쭉 집었더니 48, 0, 0 쭉 집었더니 마이너스 96, k가 제로가 되죠. 자,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고로 k는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맞죠? 아닌가? 2, 4, 8. 맞죠? 2, 4, 8, 2, 8, 16, 2분의 1. 됐죠? 네. 그럼 k 대신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8x 8y 더하기 48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3x 빼기 5y 마이너스 96은 제로. 됐죠? 식이 지저분하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최종 정답은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7y는 0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이고 2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직선을 구하라. 뭔데 힌트가 하나 안 나왔죠? 근데 쓰면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겠죠. 이거 재활용할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이건데 이게 직선이 된대. 그러면 아까도 했죠. 이건 중요해. 딱 기억해. 팁이야. 자, 팁. 직선은요. x1차, y1차예요. 딱 기억하세요. 자, 원은요. 원은 뭐야? x 몇 차? 2차. y 몇 차? 2차. 됐어요? 딱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포물선은요. x, y 둘 중에 하나가 1차, 그 다음에 하나가 2차야. 왜냐면 이제 포물선이 이제, 이거 수능에 안 나오구나. 이제 고3 되면 이과생들은 이제 눕혀져 있는 포물선도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만 2차다랄까? 자, 포물선은, 둘 중 한 개가 1차고, 남은 거 2차가 됩니다. 알겠죠? 예. 선생님, X가 2차고 Y가 1차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고2 때까지. 예. 고3 때 이과는 이제 반대로 X가 1차고 Y가 2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한 개가 1차, 남은 것 하나가 2차.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과생들은.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팁이야. 나는 다 암기하고 있어. 선생님들은. 예. 제가 다 암기하고 있다고요. 직선은 X 1차, Y 1차. 암기하세요. 후회합니다. 자, 원은 X 2차, Y 2차. 그러니까,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거예요, 요건데 이게 직선이 되라고 했잖아. 그럼 x 1차, y 1차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k가 뭐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직선이 되는 거고 그때 그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 본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했죠? 네, 방정식. 됐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빨리빨리 풀면 그냥 이 식에서 이 식을 가로쳐서 빼버리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0 없애버리고 요 식에서 그냥 요 식 그냥 바로 빼버리세요. 그럼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여기 k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요. 됐죠? 네, 그래서 2번 정답은 7x y 빼기 48은 제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example 풀어볼게요.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있는데 여기에 왜 접하고 그 다음에 3x 더하기 4y 빼기 19는 0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x축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원의 중심이 자 원점이죠. 자, 뭐 이렇게 그리고 y축 이렇게. 자, 이 원은 1, 1, 마 1, 마 1. 그 다음에 이 원에 외접해야 돼. 그 다음에 3x 더하기 4y 빼기 19.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 양수네. 그러면 뭐 대충 뭐 요 정도 뭐 생겼겠죠. 뭐 대충 이렇게. 왜냐면 y절편이 집어넣어버리면 4분의 19죠. 4분의 19. 그 다음에 x절편은 3분의 19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직선식이 3x 더하기 4y 빼기 19는 0인데 자, 이 원에도 접해야 되고 이 직선에도 접해야 돼.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중심이 x축 위에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면서 이 원에 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접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시든지 아니면 뭐 이쪽에서 그러면 직선이 계속 나가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중심이 여기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자 뭐 대충 여기서 윤곽 이렇게 대충 잡아놓고 할까요? 네. 그러면 원이 뭐 이렇게 그려진다 칩시다. 원을 그렸는데 다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 옮깁시다 이쪽으로. 자 이렇게 조금 줄여야겠다. 자 이렇게 조금 이 정도 그리면 되겠죠? 자 이쪽에도 하나 또 있죠. 이쪽에 이쪽에도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접하고 이 원에 접하고 이렇게 이 직선에도 접하는 게 하나 있겠죠. 자 일단은 중심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 중심 좌표를 a, 0이라고요. 자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지금 반지름은 모르니까 r로 넣읍시다. 반지름을 r로 넣읍시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할 수는 있어. 여기서 이제 절대값 a-1로 놓을 수 있거든요. 이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근데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미지수를 두 개를 놓고 풉시다. 반지름을 r이라 넣는다라면 일단은 이 원하고 외접하니까 얘는 반지름 1이죠. 중심 원점이고 그러면 두 원이 외접하는 조건은 중심 간의 거리 뭡니까? 차이 제곱이죠. a, 0에서 0,0이니까 루트 a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게 뭐랑 같다? 반지름의 합과 같죠? 반지름의 합이니까 r 더하기 1이 되겠다. 절대값 a가 r 더하기 1이 된다. 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이 원이 이 빨간색 원이 누구랑도 접해요? 이 직선과도 접하죠. 그럼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다면 중심에서 직선이니까 자 뭡니까? 3대 4대 5분의 a, 0 집으면 되죠. 그럼 절대값 3a 5 집어넣었더니 아니죠. 0 집어넣어야죠. a 0 집어넣었더니 빼기 19 이렇게 되고요. 이게 뭐랑 같다? 반지름 r과 같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이게 두 번째 힌트. 자, 요거 이제 풀면 됩니다. 네. 자, 풀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하나 챙겨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식을 좀 간단히 보시면 자, 절대값 3a 빼기 19가 5r이죠. 이 3a 빼기 19는 어떻게 될까? 지금 보시면 a 값이 여기 보이는 이 3분의 19보다는 어때요? 작죠. 요걸 찾았어야 돼. 요걸 못 찾아서 못 푸는 거야. a가 3분의 19보다 작죠. 이거이므로 여기 값이 뭐가 돼? 3분의 19보다 작으니까 집어넣으면 이게 음의 값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전개돼야 되죠. 마이너스 3a 빼기 10 더하기 19가 마이너스 달고 전개한 마이너스 3a 더하기 19가 5r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1번식에서 r을 고칠 수 있죠. r은 절대값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집어넣어 버리면 자 마이너스 3a 더하기 19에 5 가로 열고 절대값 a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3a 더하기 19는 5 절대값 a 빼기 5 됐죠? 네, 그러면 이걸 좀 넘길까? 그럼 5 절대값 a 더하기 3a가 넘겼더니 24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네, 그러면 자 따져야죠. a가 양수일 때하고 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자 a가 양수면 그대로 전개하니까 8a가 24니까 a는 얼마 됩니까? 3이 되죠. a가 3이면 집어넣으세요. r은 얼마입니까?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이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a가 24가 되죠. 고로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 됐죠? 마이너스 12 집어넣으세요. 그럼 r 얼마? 12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나, 크게 이렇게 하나, 원 이렇게 나오겠죠. 원인데. 자, 다시 지우고 자, 대충 윤곽만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원을 쓰면 그게 정답인데요. 중심이 a, 0이니까 첫 번째는 중심이 3, 0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y의 제곱은 반지름이 2니까 4 하나 더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12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두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그리고 x 더하기 y는 4에 접하는 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 자, 원과 원, 다른 말로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은 어떻게 놓을 수 있죠?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4 더하기 k로 놓고요. 그렇죠? 아무 쪽이나 붙여도 됩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4x 빼기 4y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이 상태는 k는 아무 데나 붙여도 돼. 이제 어떤 문제 볼 때는 이제 좀 주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해도 돼요. 자, 0 이것이 바로 이 두 원의 그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돼요? 도형이 되는데 원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럼 이 k가 혹시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돼버리죠. 공통형이 되니까 k는 일단은 마이너스 1은 아니다는 소리야. 그래서 단 이거 챙겨야 돼.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자, 이제 이게 누구랑 x 플러스 y는 4랑 접한다라는 거죠. 됐어? 그러면 원과 직선 위치한 게 그래서 이제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알 것 같다. 근데 이게 중심 구하기도 힘들잖아. 반지름 구하기도 되는데 왜 이게 k가 있어놔서 묶으면 k 플러스로 또 나눠야 되거든. 상당히 좀 복잡해. 그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중심하고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알 것 같다. 풀기가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떨까? 접한다라는 거 풀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긴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교점이 한 개라는 거니까 연립반지 풀듯이 y 대신 뭘 집어넣어? 400x를 대입한 후 판별식이 교점이 하나니까 제로라고 푸는 게 이 문제는 타당한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판별식은 주로 이용하진 않지만 그걸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원과 직선 위치한 게 할 때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고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긴 한데 원하고 직선 거리 디스턴스 t와 반지름의 관계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렇다 해서 그것만 기억하지 마라. 판별식도 종종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중심 구하기 힘들고 반지름 구하기 힘드니 미수계수 줄여서 한 문자간의 2차 방정식을 고쳐서 판별식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y는 여기서 뭡니까? 4 빼기 x니까 이걸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 됐어요? 네, 그래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x의 제곱에 y 대신에 4 빼기 x 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k 중괄호 열고 자, x 제곱에 더하기 y 대신에 4 빼기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4 빼기 x 더하기 4 중괄호 닫고 자, 이렇게 되죠. 예, 이게 이제 0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예, 정리해야 됩니다. 예, 정리하기 싫죠? 저도 싫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얼마입니까? 지금 x제곱 일단 이거 정리하면 무슨 x제곱 그 다음 무슨 x 그 다음에 x가 없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이니까 2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kx제곱 나오죠. 더하기 k하고 여기서 x제곱 또 나오네. 맞아요? 예, x제곱 나오는데 여기 밖에 k가 또 있네. 에이. 그죠? 그러니까 x제곱 2x제곱이 2k죠. 2k. 예. 2k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데 다 쌤뺐습니다. 자, 2k 됐죠? 네, 2k x제곱. 그 다음에 자, 이제 없어. 1차 봅시다. 1차는 여기서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1차가 여기서 마이너스 8x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4x에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4x로 바뀌네. 없어져서 마이너스 8x인데 밖에 k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8kx 이렇게 되나요? 네. 그 다음에 숫자 어려워. 16 빼기 4 12. 그 다음에 숫자는 여기서 16 빼기 16 그럼 4만 남나? 예, 그럼 4k 됐나?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끝났어요. 이제 1로 나눕시다. 너무 2로 다 나눠지네. 그럼 k 플러스 1 x제곱에 마이너스 빼버리면 자 2로 나누니까 4로 묶어버릴게. 그러면 2로 나누니까 4가 남아서 4로 묶은 거야. k 플러스 1 x. 그 다음에 여기는 2로 나누니까 2로 나누니까 2가 또 남죠. 그쵸? 전체적으로 2로 나눈 거야. 2로 약분되니까. 그럼 2k 더하기 6이니까 또 2를 빼버리면 얼마입니까? k 더하기 맞나? k 더하기 잠깐만. 자, 맞네요. 그러면 2로 지금 2로 나눈 거예요. 2로 나누고 2로 나누면 6하고 2k인데 또 2로 또 묶었죠. 그러면 3이 되겠죠. 3. 자, 3은 제로. 자, 그러면 이제 요 2차 방정식이 어찌해야 됩니까?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 되겠죠. 짝수 판별식 4분의 d가 제로가 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다시 절반하면 2가로 k 플러스 1인데 그걸 제곱하니까 4가로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k 플러스 1 2 뺄게요. 앞으로. 그럼 k 플러스 3 되죠? 요게 제로가 되네. 맞죠? 절반조 마이너스 a시니까. 그러면 뭐 2로 나눠버리면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3이 제로가 되고
k 플러스로 묶어버리면 남는 게 2k 플러스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되나요? 네, 이게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이 제로가 돼서 그리고 k는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처음에 아까 우리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k 값은 1이 되겠네요. 됐죠? 예, 됐습니다. 그럼 k가 1이니까 이제 끝났어요. 이제 원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다 k에다 1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었더니 2x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계산이 더럽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또 일어나네.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0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PQ로 합시다. 일단 얘가 반점이 2죠. 얘가 반점이 3입니다. 요 원이 작은 원, 요 원이 큰 원이고 작은 원의 중심은 3,2, 큰 원의 중심은 K,0입니다. 자, 일단은 뭐 대충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큰 원이 있는데 큰 원을 그리기 전에 잠깐만요. 자, 교점이 생겨서 교점이 생기죠. 이렇게 교점 PQ. 좀 더 가면 더 이렇게 되면 PQ. 이 PQ 길이가 점점 길어지죠. 됐어요? 조금 더 가면 뭐 이렇게 되면 PQ 더 길어지네. 그럼 아까는 여기였고 여기였죠. 이거 언제 가장 길까? 이게 현인데 현이 가장 길면은 그게 지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Q 길이가 가장 길다라는 것은 결국 작은 원의 지름이 될 때. 그렇죠? 아하. 그럼 이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작은 원과 큰 원이 만나서 현이 생길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면은 현이 점점 어때? 지금 여기가 현이죠, 현. 맞아요? 여기가 현이란 말이야. 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현이 어때? 점점 길어지잖아. 맞아요? 지금 이해되고 있나요? 자, 점점 현이 지금 보시면 이게 현이잖아, 현. 아까보다 어때? 자, 요 원을 이렇게 가면 현이 점점 작아지잖아. 그치? 이렇게 가면 현이 점점 현이 커져. 됐어? 현이 커져. PQ의 교점이 현을 의미해. 작은 원의 현을 의미해. 그렇죠? 그럼 언제 현이 가장 클까? 그 현이 뭐가 될 때? 지름이 될 때. 자, 그래서 요 상태. 자, 요 점이 P고 요 점이 Q일 때 이걸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이게 뭐야? 현이 가장 클 때, 이 현이 클 때가 바로 뭐가 돼? 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즉 지름이 될 때, 여기 지름이 될 때. 그럼 결국 중심을 지날 때단 말이야. 그쵸? 요 점이 뭐야? 3,2죠. 반지름이 지금 작은 원이 2고요. 됐어요? 예.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작은 원하고 큰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어딜 지난다?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이 문제 뭐 아주 유명한 문제죠. 공통현의 방정식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오케이? 그때 현 PQ의 길이가 가장 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통현이니까 바로 K 우리가 어떻게 돼? X 전개해버릴게 바로. 자, 그러면 일단 작은 원은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9, 4인데 이 4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9만 남죠. 더하기 k 가로 자 이렇게 쓰겠죠. 이게 바로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데 k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빼버리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빼버리면 자, 요 원도 전개해서 써버리면 x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9죠.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죠. 자, 됐습니까? 자, 요게 바로 지금 공통현의 방정식이고 이게 이제 x제곱 y제곱 써도 되고요. 정리하면은 2k-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남는 게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자 마이너스 k의 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k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8이 되죠. 이게 0이 되는데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고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몇 콤 몇을 잡습니까? 작은 원의 중심인 3,1을 지날 때 선분 PQ 길이가 최대가 됩니다.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x 대신 3 집었더니 6k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2 집으니까 빼기 8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18이 제로가 됩니다. 없어지고요. 계산 간단히 해서 우변 넘겨버리면 k제곱 마이너스 6k 얼마입니까? 플러스 8은 제로인가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예요? 8은 나죠? 4이니까 k는 얼마? 2하고 4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k 값은 2하고 4가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림과 같이 원이 있는데 x제곱 y제곱은 36이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6이네요. 자, 이 원을 일부를 접었습니다. 이때 3,0에서 x축에서 접하도록 합니다. 이때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죠. 자, 요거는 일단은 이게 이제 호의 뜻을 알아야 돼요. 호는 원의 일부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원에 요만큼의 호의 길이 있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요것을 끝까지 다 돌리면 합동이 똑같은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콤파스를 어디 중심이 있겠죠. 돌려버리면 합동인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뺑 돌려보면 자, 원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왠 삼각형이죠. 다시
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아이, 이거 사각형이에요. 다시 이걸 지워보자. 자, 이렇게 원이 나오겠죠. 마음에 안 듭니다. 예, 다시요. 자, 원을 이렇게 그리면 원이 나와야 되는데, 예, 나오네요, 원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원은 똑같은 합동인 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AB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죠?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데 x 2차 계수 y 2차 계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일단은 처음 주어진 원이 지금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6이고 요렇게 새롭게 찾은 원 중심만 찾으면 되겠죠.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반지름 여전히 6이잖아요. 그럼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자, 이게 중심 찾는 게 중요한데 여기 3에서 접하죠. 됐어요? 근데 반지름이 얼마이기 때문에 6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죠? 예, 이렇게 올라가면 이따가네. 자, 이렇게 올라가면 중심이 있겠죠. 얼마 올라가면 중심 있어요? 반지름만큼 올라가면 중심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자, 반지름이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여기 중심이 3,6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네. 여기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이 원은 자, 중심이 3,6이고 반지름이 6이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6의 제곱은 36입니다. 자, 그럼 너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죠. 공통현의 방정식이니까 빼면 되죠. 그래서 얘에서 빼버릴게요. 바로 암산해도 되나요? x제곱에서 x제곱 빼고 그다음 y제곱 빼면 없어지고 36도 없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전개되는 1차식과 상수식만 남겠죠. 그럼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6x 요거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 12y 그다음에 더하기 9 더하기 36만 남겠죠. 36은 어차피 빼서 없었으니까요. 자, 그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y 더하기 45가 되겠네요. 제로. 이때 ax 더하기 4y 빼기 b는 0이죠. 그럼 여기를 플러스 4y로 맞춰줘야겠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소리네. 그럼 2x 플러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제로. 그러면 이게 바로 ax 플러스 4y 빼기 b는 0과 똑같으니까 고로 a는 얼마? 2가 되고요. b는 얼마? 15가 되겠죠. 고로 정답은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17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형의 방정식 이 이론을 까먹지 마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원이 있는데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일단 구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니까 한쪽에다 k 붙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자,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3y 빼기 18 더하기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똑같아요. 네, k가로 2x 플러스 3y 더하기 9는 제로. 요게 바로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겠죠. x 2차 y 2차니까. 그러니까 꼭 직선 원만 하는 거 아니야. 다 돼요. 포물선 다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식이 세워지는데 자, 일단 보시면 이게 어디에 접해요? 지금 y축에 접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y축에 접하니까 y축은 어떤 식이죠? x는 0이라는 식이죠. 맞아요? 예. 그러면 접하니까 x 대신 그러니까 y절편이 뭐란 말이야? y절편이 맞아요? 네. 한 개가 나오겠죠. y축에 접하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y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y축에 이 원이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됐죠? 예. 원인데. 마음에 안 드네.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접하는 y좌표가 몇 개만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교점이 하나라는 거야. y축에 접한다는 것은. 그러면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y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y값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라는 걸로 풀면 쉽게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x 대신 0 대입하면 y값이 한 개 나온다. 이게 이 문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x 대신 0을 딱 집어넣어버려. 그럼 0 집어넣어버리면 없어지죠. 이제 남는 찌꺼기를 모아서 쓰면 자, y의 제곱에 자, 여기서 3k 빼기 3y 그 다음에 9k 빼기 18은 제로 이렇게 되네요. 됐죠? 네. 자, 그런데 이게 y 값이 몇 개 나야 된다고? 한 개 나야 된다고. 그죠? 아하.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판별식을 갈 줄 알아야 돼. 판별식 제로다라는 거죠. 요것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면 원 단원에서 판별식을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자, 이거이므로 자, 3k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열고 9k 빼기 18이 0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개하십시오. 그러면 9k의 제곱에 3, 3의 9이 마이너스 18k 더하기 9 마이너스 36k 플러스 얼마입니까? 48에 32니까 플러스 72인가요? 이게 제로가 되고요. 그럼 9k의 제곱에 마이너스 54k가 되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81이 되나요? 네, 이게 제로가 되죠.
9로 약분 된다. K의 제곱 6K 9는 제로. 아하. K가 얼마 나옵니까? 3이 나오죠. 됐어요? 자, 이 원의 지름을 구하는 겁니다. K가 3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이 원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됐죠? 그럼 X제곱에 Y의 제곱에 3 집어넣었더니 3이 6X,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9Y 빼기 3Y니까 플러스 6Y, 3, 9, 27, 27에서 18 빼니까 9인가요? 네, 이렇게 되네. 이게 제로. 됐죠? 자, 그럼 지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반지름을 구하면 되죠? 반제곱 얼마입니까? 반제곱 빼기 상수. 그래서 반제곱은 반의 제곱 9, 반의 제곱 9 빼기 9. 그래서 9가 되죠. 그리고 반지름 얼마 됩니까? 네, 3이 되니까 네가 구하고 싶은 지름은 얼마입니까? 6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일단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K로 놓고 풀면 되죠. 예. 일단 쓰고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일단 확인할 게 이 두 원이 혹시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Y축이 있다는 것은 중심이 Y축이 있죠. 중심이. 그러면 중심이 Y축이 있으니까 0, 삐리 뽕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중심은 절반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 얘는 중심이 2, 뭐니까 X좌표가 중심이 0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 두 원하고는 상관없는 원이니까 K 값은 아무 데나 붙여도 됩니다. 자, 4X 빼기 8Y 빼기 28 더하기 K,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빼기 12는 0이 되고요. 됐죠? 네, 그러면 일단은 중심이 0, 뭐가 돼야 돼 이게. 일단 모아서 정리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K 플러스 1 X제곱에 그 다음에 K 플러스 1 Y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4X에 그 다음에 6K 빼기 8Y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28은 제로인데 여기서 중심의 좌표가 0, 뭐가 나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절반을 일단은 K 플러스로 나누면 되는데 어차피 중심의 X좌표가 0이라는 것은 X 1차 계수가 0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자 다시 한번 보면 이거 K 플러스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K 플러스 4 X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됐어? 는 0이 되는데 중심좌표 어떻게 보여요? 이 X 계수의 절반에 부호반대잖아. 맞아? 그게 뭐가 돼야 돼? 어쨌든 0이 돼야 돼. 여기다 2분의 1 곱해서 절반의 부호반대니까 0이 된다면 분자가 0이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분자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고로 바로 K는 얼마입니까? 1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키포인트는 중심의 X좌표가 0이란 말은 X 계수가 0이단 말입니다. 알겠죠?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K가 1인 거 밝혔으니까 집어넣으면 이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K 대신 1을 집어넣으면 뭐 있으나 마나니까 이거 더하면 되겠죠? 네, 고로 더했더니 2X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에 마이너스 하니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6Y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 마이너스 40이 제로가 됩니다. 고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0은 제로가 된다. 이게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원하고 직선이 있는데 원과 직선이 만나서 두 점 PQ가 생기네요. 다음 물음에 답하라. 두 점 PQ와 점 1,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뭐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것만 하면 안 된다 했죠.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아니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아니면 포물선과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뭘 해도 다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지금 이 원이 지금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4y 플러스 1은 0인데 이 직선, 이 원이 직선 x 빼기 2y 더하기 3은 0이죠. 그래서 만나는 점이 PQ가 있는데 교점이 있죠. 이 교점하고 또 뭡니까? 이 점 PQ인데 이 교점하고 이 교점을 지나는 어쨌든 원이야. 그 원이 또 마이너스 1,2로 지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2는 알고 오면 이 원의 중심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이 원과 직선의 그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의 식을 세우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마이너스 1,1을 지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우리가 배웠던 그거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K 붙여서 식을 세우면 자 직선식에다 K를 붙여버릴게요.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4y 플러스 1 더하기 K 가로 열고 x 빼기 2y 더하기 3 가로 닫고 요게 바로 원과 직선의 교점 PQ를 지나는 원입니다. 원. 수없이 많은 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요것도 있겠고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많이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원이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겠죠. 어쨌든 간에 됐어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니까 어찌면 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뭘 집어넣는다? 지나니까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몰랐던 K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자, 집어넣을게요. 1 더하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더하기 1 더하기 K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게 제로가 되네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K가 되겠네. 제로 이렇게 되네요. 자, 고로 K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네가 찾고자 싶었던 뭐가 됩니까? 원과 직선의 교점 그리고 마이너스 1,2까지 지나는 원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2x니까 없어지고요. 플러스 4y니까 없어지네. 그다음 마이너스 2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이게 바로 원C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게 1번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여기 1번이고 두 번째는 자 점 1,3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럼 뭐 그리면 되죠. 이거는 뭐 자 원 그리고요. 자 1,3 뭐 대충 여기 있다 칩시다. 1,3 자 점 P고요. 자 여기에 접선을 긋죠.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다는 사실 충분히 활용해야겠죠. 자 일단은 네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1,3을 지나 공식 암기할 필요 없다 했죠. 그냥 바로바로 자 뭡니까? y는 m 가로 x 빼기 1 더하기 3이죠. 왜냐면 1,3을 지나니까 어떻게 풀면 됩니까? 중심에서 그죠?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랑 같다. 이렇게씩 세우면 끝납니다. 됐죠? 그러면 요 식을 일반용으로 정리하자면 mx 빼기 y 빼기 m 더하기 3은 제로와 중심 0,0까지 거리 디스턴스 d가 루트 5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네.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m제곱 플러스 1 자주 나오죠. 0 집었더니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3 2 루트 5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양변 제곱하세요. 양변 제곱하면 자 m제곱 플러스 1분의 m의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5가 되네요. 그러면 m의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5m의 제곱 더하기 5가 되겠네. 자, 넘깁시다. 그럼 4m의 제곱 플러스 6m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제로가 되나요? 그럼 2m의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돼서 2, 1, 2, 1에 1에다 마이너스 코로 m의 값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정답 2번의 최종 정답 여기다 쓸까요? 정답은 m이 2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뭡니까? 2분의 1x 빼기 안 예쁘다.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m이 2분의 1이니까 y는 얼마입니까?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 하나 나오고 y는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읍시다. 자 마이너스 2를 집었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이게 이제 2번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공간이 좁네요. 공간이 좁으니까 옮겨서 볼게요. 자 요걸 복사를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자 복사를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뭐냐면 아까 구했던 원 C가 뭐야? x제곱 요게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5는 제로라는 원이죠. 이 원과 요 원, 이 두 개 원의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거죠. 일단 공통접선을 구하기 전에 이 두 원의 위치관계를 판단하고 구해야 돼요. 공통접선이 몇 개 나올지 모르잖아.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두 원의 위치관계를 먼저 파악합니다. 중심 간의 거리 디스턴스 d를 봤더니 0,0에서 2,4까지니까 얼마입니까? 루트 2는 4, 4, 16 루트 20이 되네요. 루트 20.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야? 얘는 반지름이 루트 5고 얘도 루트 5네. 합치면 2루트 5잖아. R1 더하기 R2가 2루트 5야. 어때요? 같네요. 루트 20 2루트 5잖아. 고로 D하고 R1 더하기 R2가 같으므로 이거 외접하죠? 외접합니다. 외접하면 공통 접선이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옵니다. 그쵸? 됐어? 그러면 이제 3개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려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자, 얘랑 똑같은 원. 됐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리면,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자, 만나라. 왜 안 만나지? 자, 만나기 싫은가 봐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가 원점이죠. 중심이. 중심 체크하고. 0,0. 반지름이 루트 5. 얘는 중심이 2,4. 역시 반지름이 루트 5. 자, 그럼 접선이 보이나요? 접선이 3개 보이죠? 공통 접선이 3개니까 외접선 2개에 내접선 하나. 먼저 신고부터 할게요. 내접선. 뭡니까? 원과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빼면 나오잖아. 1차식이. 서로 바로 빼버리면. 알겠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잖아요. 꼭 공통 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두 원 있죠? 두 원을 써버리면 두 원이 지금 요거 위에 거 먼저 쓰면 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5.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잖아요. 그죠? 예, k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빼버려. 위에 4를 빼버려. 원래 이제 k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2차 계수가 소거되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뺀 게 정답이에요. 그럼 x제곱 y제곱 5가 소거되고 남는 직거리가 뭡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8y의 숫자가 4 더하기 16, 20이죠. 맞아요? 네. 이게 0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약분하면 되겠죠? 뭐, 그럼 뭡니까? x 더하기 2y 빼기 5는 뭐, 제로가 되겠죠. 자, 이해됐어요? 됩니까? 될 텐데. 자, 일단 직선 하나 나왔습니다. 공통 내접선 하나 나왔고, 외접선. 자, 외접선은 어떻게 될까? 외접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조금 옮길게요. 이렇게.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요 밑에도 하나 나오겠죠. 그죠? 뭐, 안 돼요? 안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구할래? 난 이렇게 구하겠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얘랑 얘랑 평행하고요. 왜 평행해? 지금 중심하고 연결해봐. 몇 도? 90도. 연결해봐. 몇 도? 90도. 동쪽 내각이 180이면 평행하다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때. 평행해요. 두 직선이. 맞죠? 예. 그러면 여기도 연결하세요.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 중심간끼리도 연결한 거 있잖아요. 됐죠? 오케이? 얘랑 얘가 세가 다 평행한 거예요. 평행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는 정해졌다니까요. 오케이? 이해돼요? 여기도 90도잖아요. 그죠? 예. 여기도 90도일걸? 여기 접선이고 90도. 그죠? 네. 여기도 90도, 90도. 90도. 그러니까 90도, 90도, 90도니까 다 평행하죠. 그러니까 평행하니까 그럼 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2분의 4니까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2. 그럼 네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도 2가 될 수밖에 없죠. 됐어요? 네. 그러면 네가 구하고 싶은 직선은 어쨌든 y는 2x 플러스 k죠. 예, 이 빨간 직선 두 개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원점으로 보는 게 낫겠죠? 2,4보다. 예. 그래서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랑 같다. 0,0에서 디스턴티가 루트 5다 놓고 k 값을 구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자 일반용 고치면 2x 빼기 y 더하기 k는 제로. 그 다음에 0,0 다시 썼어요. 그러면 분모는 루트 5분의 00 집어넣을 절대값 k가 루트 5가 되겠죠. 고로 절대값 k가 5가 되네요. 고로 k는 얼마입니까? 뿔마 루트 5가 됩니다. 아니 뿔마 5가 되죠. 뿔마 5. 자 뿔마 5가 됩니다. 됐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직선 두 개 더 나오죠. y는 2x 플러스 5. 그 다음에 하나 더 y는 2x 마이너스 5. 그래서 2번 직선, 3번 직선. 그래서 총 3개의 직선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 원이 있는데 두 점 AB에서 만납니다. 네, 크기는 모르죠. 반지름이 2루트이고 얘는 뭐 루트 K니까. 어쨌든 선분 길이가 AB 길이가 4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자, 이 원을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 대충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교점 A, B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을요, 크기를 모르면 조금 크기를 좀 달리해서 그래서 이게 헷갈릴 경우가 있어. 내가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 자, 이거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원을 비스무리하게 그리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자, 그거 좀 이따 설명해 주고. 일단은 왼쪽은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오른쪽 원의 중심은 뭡니까? 1, 마이너스 1이죠. 자, 반지름이 2루트 2고요. 반지름이 루트 K입니다. 됐어요? 자, 왜 이렇게 그리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선분 AB의 길이가 4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은 그냥 쭉 연결해 볼게요. 이게 공통현이 되잖아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데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지금 4예요. 4. 됐어? 자,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거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실수를 많이 해. 이렇게 중심 연결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현이 2등분 됩니다. 근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됐어요? 그래서 그림을 따로따로 좀 크기를 달리해서 그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연결하면요. 이름이 같습니까? 안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현의 길이가 이동분 됩니다. 중심끼리 연결해버리면 이때 현의 길이가 이동분 되지. 오케이? 예, 이쪽이 이동분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K 값을 구하는 건데 반지름이 지금 얼마입니까? 루트 K죠. 됐어? 네.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2고요. 여기가 자 루트 K입니다. 반지름이 루트 K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등분 되는 거 알죠? 예,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현이 이제 2등분 되는 거. 현의 길이가 수직 2등분 돼. 알겠어? 그럼 루트 K. 자, 그런 다음에 요 길이 알아야겠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중심에서 그쵸?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직선까지 거리 디스턴스 D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지. 예, 그쵸? 예, 공통현의 방정식. 이게 키포인트였네요.
그러면 원 서로 그냥 바로 빼버리면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 자, 위에 원 먼저 쓰면, 자, 왼쪽 원 쓰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8에서 그냥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k잖아.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빼버릴게. 됐죠? 위식에서 빼버릴게. 그 버림 나온 게 바로 1차식이 되고 2차가 소거되니까 그게 바로 교점을 지나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데 1차식이니까 직선이 되고 그게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다. x제곱 y제곱 없어지고요. 2x-2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y 됐죠? 그 다음에 숫자는 1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5변에 8 마이너스 k만 남죠. 자, 동의하세요? 네, 그러면 넘길게요. 그러면 4x 빼기 4y 더하기 k 마이너스 8은 제로가 돼서 자, 그러면 이 직선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왔고 요 중심까지 즉 1, 마이너스 1까지 거리 디스턴스 d를 구하면 자, 루트 16이니까 32에 2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2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만 남아요? k만 남죠. 맞나요? 맞나? 잠깐만. 4 k 자, 그래서 식을 구했으니까 결국은 여기가 루트 32분의 절대값 k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제곱은 k는 2의 제곱 4 더하기 제곱하니까 32분의 k 제곱이 되죠. 그럼 뭐 32 곱하면 되나요? 32 그럼 k의 제곱 30 마이너스 32k 더하기 뭐 4, 32 128은 제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뭐 구하는 겁니까? K값을 구하는 거야? K값의 합을 구하는 거야? K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요 2차 방정식에 뭐랑 똑같을까? 두근의 합과 일치하겠죠. 이므로 결국은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32.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도형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x축 방향 k만큼 평행 이동 도형을 P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심만 이동시키면 되겠죠. 0,0이 중심인데 이동시켜도 크기는 안 바뀝니다. 여전히 반지름은 루트 10이고 x축 방향으로 k만큼. 그럼 새로운 중심은 뭐가 됩니까? k, 0이 되겠죠. 이 도형을 P라 했으니까 도형 P는 x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이 도형 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중심이 0,0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3만큼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새로운 중심은 3,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것을 다시 x축 대칭이니까 x축 대칭시키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y 부호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최종 중심은 3,2로 바뀌네요. 크기는 여전히 반지름이 2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도형을 Q라고 하자. Q는 중심 3,2로 바뀌었습니다.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겠네요. 그런데 도형 P가 도형 Q의 둘레를 이동을 한다라고 했네요. 이게 도형 P가 더 훨씬 크죠.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Q 도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자, 중심이 자 지금 3,2고요. 반지름이 2밖에 안 되죠. 근데 P 도형이 그죠? 더 큰 원이죠. 그쵸? 색깔을 뭐 이걸로 할까요? 자, 이렇게 큰 원이 있습니다. 이게 P1인데 이 큰 P1 도형이 자 둘레를 됐죠? 둘레를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조금 이 정도 이렇게 됐죠? 그 말은 둘레가 뭐예요? 지금 이게 둘레입니다. 요게 둘레잖아요. 여기하고 요게 지금 같다는 거예요. 지금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 길이하고 이 녹색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됐어?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 자, 그럼 빨간 것과 녹색을 경계점 있죠. 경계점. 이 점이 두 원의 교점이죠. 맞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됐어? 원이 어딜까요? 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겠죠. 됐어요?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 어째요? 딱 빨간 거, 녹색 거 딱 둘레가 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그죠? 공통현의 방정식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겠죠. 그렇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겁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통현 어찌면 돼요? 그냥 바로 빼버리면 되죠. 그리고 그 현의 방정식이 중심 3,2를 지난다라고 놓고 풀면 K값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식을 써보면 두 식을 쓰면 자,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기서 자, 일단 써두고 전개 안 하고 바로 빼도 됩니다. 자, 10. 그 다음에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바로 뺍시다. 빼버리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죠. x제곱 y제곱 어차피 소거되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남는 게 여기서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빼니까 플러스 6x로 바뀌고 그 다음에 2차 소거되고 1차가 y 1차 계수가 마이너스
4y니까 플러스 4y로 바뀌고, 그 다음 남은 숫자 모았으면 k의 제곱에 9, 4니까 13을 빼야 되죠. 13은 10 빼기 4니까 6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그럼 뭐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몇 콤마, 이게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야. 정리를 좀 안 해서 그렇지만. 예? 근데 이게 몇 콤마 몇을 지난다? 자고론의 중심인 3콤마 1을 지나니까 얘를 대입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x 대신 3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6k, 3 집어넣었더니 6, 3, 18, 그 다음 2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8 더하기 k의 제곱, 마 13은 6이 되네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k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k 더하기 이제 넘겨야겠네. 18이니까 5, 그다음 19죠. 그러면 19 얼마지? 19, 7? 제로 맞니? 잠깐만. 14, 18에서 13 빼니까 5. 아니다. 이게 19 빼니까 네, 7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k 값들의 곱을 구하는 문제잖아. 맞죠? 네, k 값들의 곱은 k 구할 필요 없이 근각에서 한 개. 네, 고로 k 곱은 정답은 얼마 된다? 네, 7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다음 문제. 두 원이 있는데 동시에 외접합니다. 자, 이때 외접하는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점 A 9,10에서 만납니다. 이때 두 원의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자, 이 개념 잘 기억하세요. 자, 공통 내접선 문제하고요. 자, 잘 기억해. 난 분명히 가르쳐줬어. 자, 공통 내접선과 자, 공통 외접선. 자, 요 문제 접근법. 이 문제는 관련 문제는 뭘 이용하면 잘 풀리냐면 알겠죠? 예, 닮음. 알겠죠? 예, 닮음을 이용하면 잘 풀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닮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 원의 크기를 보시면 자, 뭡니까? 반점이 9고 반점이 3이고 반점이 1이죠. 뭐 대충 그릴게요. 자, 뭐 이렇게 원이 있고 이 원이 중심이 0,0 반점이 3이고 그 다음에 a, b 요 정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대충 요 정도. 나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자, 요 정도. 중심이 a, p고 자, 반지름이 1입니다. 자, 여기에 동시에 외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게 9,10에서 만나죠. 그럼 접선이 공통 외접선이야. 동시에 외접하니까 공통 외접선. 자, 그러면 동시에 접하니까 이렇게 있겠죠? 자, 요 정도 잡고 요 정도 이렇게 반듯하게 여기서 조금 이렇게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쪽에서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너무 그런가? 자, 요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옮겨 있다. 이 정도 옮기면 되나요? 네, 이 정도 옮기면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자, 이때 교점이 동시에 외접합니다. 그렇죠? 교점이 9,12. 이 점이 바로 A점인데 9,12. 이때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뭐를 의미하면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공통 외접선의 길이 지금 여기 접점에서 접점까지 길이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배운 거 합시다. 닮음도 이용해야 되고 일단 무조건 중심, 접점 이거 연결하지 않으면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연결. 90도 얼마입니까? 1이죠. 그 다음 여기도 연결 됐어요? 90도 됐어요? 이것도 연결해야죠. 이거 뭐 봐도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됐어요? 상식이에요. 상식. 됐죠? 그러면 뭐가 보여야 돼? 나 안 보이냐? 자, 갑니다. 반점 1이죠. 반점 3이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합니다. 왜? 동의가 같잖아. 90도 90도. 됐어? 그럼 닮음이에요. 어떻게? 여기 조그마한 삼각형하고 여기 큰 삼각형이 닮았죠. 닮았을 텐데. 됐죠? 자, 그럼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어디 구할 수 있어? 여기 구할 수 있죠. 여기 A점에서 여기 원점까지 얼마입니까? 3대 4대 5니까 15네. 그죠? 여기 길이가 15. 이렇게 15가 되죠. 원점이 99, 81 이게 15잖아. 81, 144니까. 됐어요? 225. 예? 이 3대 4대 5에 들어가잖아. 3로 나눠봐. 3, 4, 5예요. 그러니까 다시 3배 하니까 5, 3, 1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보이니? 나는 보이는데. 됐죠? 네. 그러면 끝났네요. 끝났잖아요. 지금 네가 궁금한 게 지금 이 공통 외접선이죠. 외접선이니까 접점에서부터 접점까지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예.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때리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요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요 길이가. 요 길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접점까지 접선의 길이 이 원에다가 9,11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우변을 0으로 만들었고 루트 씌워도 됩니다. 됐어요? 뭐 그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네, 구할 수 있죠.
됐어? 그럼 끝났잖아. 그럼 이게 몇 대 몇이야? 자, 봐. 비례식으로 세워보자. 비례식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조그마한 삼각형, 아기 삼각형과 엄마 삼각형이 1대 3이죠. 그럼 여기와 여기도 몇 대 몇? 1대 3이죠. 그러면 1대 2에 해당하죠. 그럼 이 전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를 뭐가 돼? 3분의 2. 이 전체 길이의 3분의 2에 해당하잖아요. 맞을 텐데요. 그쵸?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요 전체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집어넣으면 되고 얼마입니까? 225에서 9빼니까 얼마예요? 216인가요? 맞나 안 맞나? 더 샘플 잘못해서. 네, 맞죠? 216. 루트 216이야. 자, 그럼 네가 궁금한 것은 이 접점에서 접점까지 길이니까 요 길이가 궁금한 거죠? 네, 그러면 루트 216에 1대 3이잖아요. 그럼 1대 2가 되잖아. 그치? 맞죠? 네, 닮은 비를 이용한 거야. 3분의 2에 해당하죠. 맞습니까? 216만 소인수 보면 되겠네. 216. 얼마입니까? 3, 7, 21, 3. 그 다음에 3, 2, 6, 3, 4, 12, 3, 8, 24, 2, 4, 2, 2죠. 그럼 3 2개, 2 2개니까 6 루트 6인가요? 예, 6 루트 6. 그럼 6 루트 6 곱하기 3분의 2. 얼마입니까? 4 루트 6.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른 그림 없습니다. 그냥 할게요. 자, 두 원의 공통 내접선의 교점. P, Q 구하라. 그 문제입니다.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원 있는데 두 원이 지금 중심부터 찾아봐야 되죠. 중심이 0,2,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8,4, 반지름이 2죠. 그러면 두 원이 위치한 게는 중심 간의 거리 디스턴스 D가 88에 64 더하기 4니까 68. 반지름 3니까 거리가 더 크죠. 그러면 두 원은 떨어져 있네. 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원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두 배 관계네요. 그렇죠? 중심 체크하면 중심이 0,2, 그 다음에 중심이 8,4, 그 다음에 반지름이 1, 반지름이 2가 되죠. 자, 공통 내접선의 교점. 그러니까 내접선이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데 이렇게 하나 접선이 하나 있겠고, 자, 조금 이렇게, 자, 이렇게 아니야, 요거야. 자, 이렇게 이 정도. 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공통 접선이 있죠, 내접선이. 자, 교점 구하는 거야, 교점. 네, 이렇게. 교점 어떻게 구할까? 이 교점이 지금 P인데, P, Q라 했죠, P, Q. 자,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교점. 됐어? 자, 무조건 중심 반지름이라니까. 자, 나 같으면요, 연결하겠어요, 여기. 여기 접점 90도. 됐죠? 그렇죠? 여기도 90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당연히 이 점을 이렇게 지나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됐어? 그러면 뭐 안 보이냐? 자, 반지름이 2잖아. 그럼 여기가 2야. 2. 여기 얼마야? 반지름 1이잖아. 1. 여기도 1이고. 어차피 이 두 개는 서로 합동이야, 합동. 뭐 안 보여? 나는 보이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요걸로 하면 됩니다. 요걸로. 요거하고 요게 닮았죠? 닮았는데. 내가 아까 닮음 중요하다 했어, 안 했어? 특히 공통 내접선과 외접선하고 관련된 문제는 닮음 내가 중요하다 했지? 중요하잖아. 중요해. 지금 얘랑 닮았다고. 됐어? 막국지각 같잖아. 됐어? 몇 대 몇으로 닮았어? 몇 대 몇? 1대 2. 아, 그러면 이 점피가 뭐가 된지 아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몇 대 몇? 1대 2. 아, 여기는 뭐야? 1대 1로 내분한 점인데 내분점 닮았으니까 뭐를 0,2와 8,4를 몇 대 몇으로? 그렇지. 1대 2로 내분한 내분점이 알고 봤더니 점피가 됩니다. 됐어 안 됐어? 끝났네 그러면. 0에서 8이니까 얼마입니까? 8 곱하기 3분의 1이죠. 얼마입니까? 8 곱하기 3분의 8 콤마. 그래서 2에서 4 두 칸이죠? 그러면 2에다가 3분의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8 콤마 3이 6, 3분의 7? 네. 그래서 뭐 구하는 문제입니까? P 값과 Q 값의 합을 구하는 거죠. 정답은 3분의 15. 뭐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잠깐만 뭐 잘못했나? 3, 2, 6, 7 맞는데? 3분의 5가 3분의 15가 5죠. 네. 정답은 5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3분의 15 약분되는데 5 맞습니다. 아, 여기 산수 잘못했네요. 2 더하기 미안해요. 산수 잘못했어요. 나머지는 개념은 맞아요. 개념은 다 맞아. 요 개념 푸는 거고 더 샘플을 잘못했습니다. 어디를 잘못했냐? 반성하겠습니다. 찾아드릴게요. 자, 그냥 암산을 하려다가 내분점을 틀렸네요. 2에서 두 칸의 3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 되죠. 그렇죠? 2에다가 2에서 4로 갈 때 두 칸을 가야 되는데 1대2니까 2에 3분의 1을 더해주니까 2 더하기 3분의 2, 3분의 6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8 얘도 그러니까 3분의 16이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3분의 16이에요. 자, 두 원 C1하고 C2가 있네요. 자, C1의 반지름이 5가 되고요. 요 큰 거, 요 원. 그 다음에
C2는 반지름이 1이네. 여기 조그맣게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C2가 C1에 내접하고 있습니다. 내접하네요. 네. 그러면 두 원 위치 관계된 내접 관계는 중심 간의 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지름의 차랑 같죠? 네.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 원점을 O라고 하고 내접하는 접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통 접선 이게 바로 공통 접선이죠. 이 공통 접선의 x절편이 B라고 할 때 OAB의 넓이를 구하라. 자, OAB. 그럼 일단 연결해 봐야겠죠. 자, 여기 접점 있겠고 연결하면 중심들하고 접점 딱 90도 되겠죠. 자, 90도. 자, 그러면 일단은 원점이 0,0이고 그 다음에 이 자고론의 중심은 2,M이다. 2,A. 그런데 자, 내접하니까 중심 간의 거리가 뭐랑 같아요? 반지름의 차와 같죠? 각각의 반지름이 5하고 1이니까 중심 간의 거리 됐어요? 예,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루트 자 a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예, 이게 반지름의 차니까 5하고 1의 차 4가 되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면 전혀 이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지 막 당황한단 말이야. 내접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죠. 중심 간의 거리 distance d가 반지름의 차와 같다. 이해되죠? 양변 제곱했더니 a의 제곱 더하기 4가 16. 그러면 a의 제곱은 12. 고로 a는 얼마입니까? 2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요 중심에 y좌표가 2 루트 3입니다. 자, 일단 2, 2 루트 3.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전체 길이가 5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립시다. 수선을. 자, 여기 내리면 90도죠. 그럼 요 길이가 4가 되거든요. 4.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가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2 루트 3이죠. 여기가. 좌표를 보니까 길이가 다 나오잖아. 2가 되고 2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또 못 푼다고 한단 말이야. 일단은 삼각형 OAB의 넓이죠. 여기 쿼드란 생각해거든. 90도니까 요 길이가 5잖아. 그럼 여기 AB의 길이만 구하면 돼. 자, 그럼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응? 좋은 방법 없을까?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조그만한 직각삼각형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쿼드란 직각삼각형 보이죠? 닮음이요, 닮음. 예? 역시 키포인트. 자, 닮음을 이용하면 돼요. 됐어? 지금 이 조그만한 직각삼각형 9, 똥, 가라 합시다. 그러면 큰 삼각형도 9가 여기가 9, 똥, 가가 되겠죠. 닮았죠? 작은 삼각형 잘 봐봐. 특수각 아니야? 2cm. 2 루트 3, 4니까 1대 루트 3대 2죠.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도 1대 루트 3대 2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1대 루트 3인데 2니까 5 루트 3이 되고 요 길이는 10이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예, 닮음. 끝났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OAB 넓이는 5 곱하기 5 루트 3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럼 2분의 25 루트 3. 예,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디스턴트가 반지름의 차와 같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AB의 길이를 유추해서 그죠?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C가 이게 원C입니다. C 안 썼네. 자, 원C가 기울기 A인 직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죠? 네, 기울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중심도 기울기가 A인 직선을 따라 중심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이때 원 C가 두 원과 어때요? 공유점을 갖지 않으면서 통과를 해야 되죠. 이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들도 직선의 기울기가 A인 직선을 따라 움직이겠죠. 이 중심이 있을까 아닙니까? 됐죠? 중심이 역시 뭘 따라서 움직입니까? 기울기가 A인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면 두 원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아래 원과도 어때요? 두 원이 위치한 게 뭐야? 중심 간의 거리 디스턴스 D가 어때? 중심 간의 거리 디스턴스 D가 반지름의 합보다 더 커야겠죠? 마찬가지. 그 반지름의 합이 얼마야? 지금 큰 원의 반지름이 얘가 반지름이 지금 2고요. 여기 반지름은 다 1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 지금 1,6. 그다음에 중심은 0,0이죠. 원점. 자, 그러면 성립하는 것은 원에서 이 중심과 중심끼리 연결한 중심 간의 거리, 그죠? 이 거리가 어때요? 반지름의 합보다도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최소 거리가 뭐가 될까? 여기에서 수선을 내린 게, 그죠?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순간에 중심 간의 거리가 가장 짧은데 그것보다도 반지름의 합이 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수선을 내렸을 때, 그죠? 수선을 내렸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지났을 때가 어때요? 중심 간의 거리가 가장 짧잖아. 그것보다도 반지름의 합이 더 작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결국은 distance D 결국 이 직선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y는 ax 플러스 b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심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3보다는 커야 되고요. 또한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원과도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심 간의 거리가 더 길어야 돼. 반지름의 합보다. 근데 중심 간의 거리가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는 것 중에 이 길이들이 모두 반지름의 합 3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중에 가장 짧은 게 여전히 3보다 커야 되죠. 그럼 역시 무슨 선을 내렸을 때 여기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그죠? 예, 그때 그 순간에 원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때 그 길이가 그죠? 예, 중심 간의 거리가 역시 어때야 됩니까? 반지름의 합보다도 더 커야 돼. 됐어? 그러면 이 두 개 합이 6보다도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비 때문에 지금 짜증나죠?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자, 여기는 이제 발상을 전환해서 그렇다면 이 순간에 이 두 개의 거리의 합은 뭐랑 똑같냐면 지금 비 때문에 짜증나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선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평행선. 됐어요? 네, 그림이 조금 그런데 자, 이걸 옮기면 이렇게 자, 됐죠? 네, 얘랑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결국은 어떤 의미로 바뀌냐면 여기 보이는 1,6에서 요 직선은 원점을 지나니까 y는 ax죠. 네, 그래서 이 y는 ax까지 거리.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이 뭐랑 똑같습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죠. 그렇죠? 네, 요 두 개의 합은 결국은 1,6에서 y는 ax까지의 거리가 6보다 어찌면 된다? 크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식을 써보면 1,6에서 일단 ax 빼기 y는 0까지 거리 디스턴스 t가 6보다 어찌면 된다? 크다. 그러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1 절대값 씌우고 1 집었더니 a 빼기 6 이게 6보다 크다. 그럼 양변 제곱해버리면 a 제곱 플러스 1 a의 제곱 빼기 12a 더하기 36이 36보다 크다. 그러면 a의 제곱 빼기 12a 더하기 36이 36a 제곱 플러스 36이 돼서 36 없어지고요. 우변을 넘겨버리면 35a 제곱 플러스 12a가 0보다 작다. 그럼 a로 묶어버리면 35a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 고로 마이너스 35분의 12보다 a는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자주 종종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 원의 교점에서 각 원의 근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이때 두 원은 직교한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직교한다고 하니까 뭐 직교한다 합시다. 자, 두 원이 직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교점에서 각 원의 근 접선이 수직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포인트죠. 자, 교점에서 각 원의 근 접선이 수직이다. 자, 그랬을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럼 원을 뭐 대충 그려봅시다. 자, 여기 원 그려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고 됐죠? 루트 2. 그 다음에 얘 원은 좀 더 크게 뭐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일단 옮길게요. 자, 옮겨서 이렇게 이 정도 교점에서 접하니까 이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점이 여기 보이죠? 교점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접선을 그었더니 이 접선이 자 이렇게 접선을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접선을 그으면 자 이게 90도로 만난대요. 자 90도로. 자 그러면 요 기억하세요.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여기에서 하나 더 개념. 각각의 이 접선이 두 접선이 각각의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접선이죠, 그렇죠? 접선인데 중심에서 접점과 연결하면 90도가 되잖아요. 연결했을 때. 맞아요? 그게 90도가 됐다는 것은 90도가 되도록 했다는 것은 이 선을 쭉 연결하면 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90도가 됐다는 것은 됐죠? 요거 접선의 각각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생각하면 쉬운 거고 요게 생각이 안 나면 어려운 거예요. 됐죠? 네, 이 접선이잖아. 근데 지금 이게 90도가 됐다는 거야. 됐지? 이렇게 생겼으면 90도가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 90도가 아니죠. 근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접선을 걷더니 그죠? 요게 90도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게 90도가 됐다는 거 아니야. 즉 90도가 됐다는 것은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체크를 하셨더라면 이 원의 중심과 요 원의 중심 우리가 a, 0 그 다음에 여기는 0,a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럼 연결해서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반지름이 루트 2 이 반지름은 2가 되죠. 요 걔는 얼마입니까? 루트 2a의 제곱이 되네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 값을 구하면 되겠네. 제곱한 게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러면 제곱했더니 2a의 제곱은 6이 됩니다. 고로 a 제곱은 3이 되니까 a는 뿔마 루트 3 중에 양수 a값만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문제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입시다. 자, 접선이 서로 수직 관계다. 그러면 다른 원의 상대방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 두 접선이 각각의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두 원이 직교한다는 것은 두 원이 만나는 점에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를 말한다.
그 접선이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어때요? 각각의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요까지 생각해야 돼. 이것만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그 최종 결론 중심을 지난다. 요까지. 자, 이때 두 원이 주어졌어요. C1, C2가 주어졌는데 이 C1, C2에 동시에 직교하는 이 모든 원은 어떤 정점을 지난다. 이 정점을 뭐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일단 네가 찾고자 하는 원은 모르죠. 네, 그러면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찾고자 하는 원을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 모르면 징징대지 말고 미지수 넣읍시다. 선생님 항상 하는 이야기, 그치? 네. 그리고 이제 c 원하고 이 원하고 위치 관계를 보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옮겨 놓을게요 내가. 이 두 개 원이 이렇게, 자 이렇게 만나는데, 그죠? 예, 만나는데 접선이 어때? 접점에서 접선이 수직 관계죠.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90도. 그러면 중심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0,0, 요 점의 중심을 a, b라고 하고요. 반지름이 얘는 1, 반지름이 절대값 r.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면 90도가 되니까 피타고라스를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제곱이 같으니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r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번에는 4,0 반지름이죠. 네, 그럼 여기를 이제 다시 그냥 재활용합시다. 자, 이제 4,0 반지름이 2. 역시 접선끼리 서로 90도로 만나는 것은 중심을 지난다는 거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자,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r 제곱 플러스 4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 값하고 b 값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뭐 한번 빼볼까요? 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아래식에서 위식을 뺄게요. 그러면 a 제곱 b 제곱 r 제곱 다 없어지고요. 여기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16은 그죠? 네, 뺐더니 3이 되네요. 네, 그러면 고로 a는 8분의 13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a 값이 8분의 13인 거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 대신 이제 a 대신 집어넣어야겠죠. 집어넣어서 보면은 x 마이너스 8분의 1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라는 거고, r 제곱 값을 구할 수 있나? 여기에다가 8분의 13을 대입하면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여기서 요 식을 좀 활용합시다.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ax니까 마이너스 a, 여기는 a를 집어넣으면 4분의 13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b y가 됐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여기 보시면 r제곱 더하기 1 있죠. 이걸로 고쳐봅시다. 그러면 많이 줄어드니까 모르는 게,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나오는 것을 r제곱 더하기 1로 전개하면 r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1만 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낫겠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요. 아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려고 했죠. 어떻게? a 값을 구했으니까 8분의 13을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뭐 나쁘진 않은데 b하고 r이 좀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를 최소화하려면 a제곱 b제곱이 지금 r제곱 더하기 되니까 얼른 봤더니 r제곱이 또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a제곱 b제곱 a 대신에 8분의 13을 여기 또 a제곱 하면 뭐가 됩니까? 64분의 169가 되잖아. 그죠? 그럼 더 복잡하니까 그냥 x제곱 y제곱은 놔두고 전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ax만 a 대신 8분의 13 집어넣고 a제곱 b제곱은 r제곱 더하기 1로 집어넣어버리고 마이너스 2by만 전개한 거죠. 그럼 a제곱 b제곱 r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우변에 r제곱이 없어지고 플러스 1만 남겠다. 이렇게 전개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겠냐?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b값은 모르죠. 막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하면 되죠. 이건 어쨌든 원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b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항등식 개념을 이용해서 b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b, 그렇죠? 더하기 b가 안 붙은 거, 이걸 이용해서 풀겠다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거, 예전에 배웠던 거, b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찾기 위해서는 이게 0이고 저게 0인 사실 이용해서 풀겠다. 여기서 마이너스 2y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에다는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3x 플러스 1이겠죠. 그런데 이게 0이 되면 y가 0이고요. 그죠? y가 0 집었더니 남는 찌꺼기가 x제곱 빼기 4분의 13 x 더하기 1이 0이면 되겠죠? 뭐 복잡하네요. 그럼 4를 곱했더니 4x제곱에 마이너스 13x 더하기 4는 제로가 되고 4, 4, 16, 8 안 되네. 그럼 뭐 근의 공식에 뭐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면 x값은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면 13 뿔마 루트 169 마이너스 16에서 4를 빼니 4로 24 64 그러면 105가 되나요? 105가 되네. 더럽게 나온다 이게 조금. 105가 나오네요. 그러면 끝냈네. 그러면 x가 8분의 13 플러스 루트 105 콤마 y가 0이죠. 그리고 8분의 13 마이너스 루트 105 콤마 0. 요 두 점이 바로 S점과 T점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문제. 접근하기가 좀 힘들지만 여기서 개념이 두 개가 녹아 있다는 거 요거 자꾸 개념 공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극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극선의 방정식. 자, 요걸 잘 해야 원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극선의 뜻을 알아야겠죠. 자, 극선은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접선 긋고, 자, 이렇게 접선을 긋을 때 접점이 있죠. 됐죠? 접점을 우리가 뭐 A, 접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접점을 연결하는 선이 있죠. 이게 바로 극선입니다. 이게 극선이에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극선 이렇게 접점을 연결하는 선 이게 바로 극선입니다. 극선. 됐죠? 이 극선이 왜 중요하냐? 우리 문제 풀 때 원하고 관련된 문제 풀 때 중심 연결하고 접점 이렇게 90도 연결하죠. 여기도 연결하죠. 그 다음에 요 극선을 연결해야 풀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과 관련된 대형 문제 풀 때는 접점 연결해서 극선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좀 알아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바로 할게. 여기 밖에점을 그냥 구체적으로 6,8이라고 해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점을 우리가 x1, y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점을 우리가 뭐랄까 x2, y2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알죠? 자, 요 점 A에서 원이 있는 점 A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원을 우리가 안 썼네. 이 원을 우리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을 R.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 제곱이죠. 네.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r 제곱.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일 때 일단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배웠죠? 우리가 쪼갠다 대입 생각납니까? 그거는 꼭 기억해야죠. 쪼갠다 대입, 쪼갠다 대입, 쪼갠다 대입, 쪼갠다 대입, 쪼갠다 대입. 나오죠? x1 x 더하기 y1 y는 반지름이 지금 r이라 했죠? r. 이것도 숫자로 해버릴까?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숫자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숫자로 쉽게 합시다. 미안해요. 자, 4라 할게요. 그럼 반지름이 2단 소리죠. 그러면 여기 쪼갠 다음에 x제곱 y제곱은 4, x 두 개 쪼개고 y 두 개 쪼개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x1x, y1 y는 뭐가 됩니까? 4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 접선은 뭐가 됩니까? 점 B에서의 접선, 접점이 나왔죠? 그럼 쪼갠다 대입이니까 x2 x 더하기 y2 y는 4가 되겠죠.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이 두 직선 모두 6,8을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6,8을 지나죠. 지나니까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6x1 더하기 8 집어넣어볼까? 8y1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6x2 더하기 8y2도 뭐가 되죠? 4가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의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거꾸로 생각하기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거꾸로 생각이야. 자, 다시 말합니다. 이거 증명할 줄 알아야 돼. 자, 이거 시험에 나와. 킬러 문제로 나와. 이거 증명 나온다고요. 나온다니까 진짜 나와. 자, 갑니다. 3등급 밑으로는 이거 하기 싫죠. 1, 2등급은 해야 돼요. 알겠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건 어디에서 나오시니까? 이것은 어떤 직선? 6x 플러스 8y는 4라는 직선이 몇 콤마 몇 세제다? x1, y1 심표 x2, y2를 지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 안 되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직선이 x1, y1, x2, y2를 지나니까 어때? 대입했죠. 그러면 요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죠? 결국은 6x 플러스 8y 플러스 4라는 직선, 즉 이 직선, 요 빨간 직선이 되겠네. 그죠? 그게 x1, y1, x2, y2를 지난다라는 말이 되니까 너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극세 방식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6x 플러스 8y는 4가 되죠. 이거 공식이 우리 원위에 있는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과 똑같죠. 신기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끼리 연결한 거 이 공식이 뭐랑 똑같다? 쪼갠다 대입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빨간색 아닌데 자 파란색 쪼갠다 대입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공식 똑같으니까. 됐죠? 예, 그래서 쪼갠다 대입으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야매인데 선생님만 가르쳐 주는 거야. 원점이 아니더라도 쪼갠다 대입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어떻게 쪼개는 방법 그때 접선의 방정식에서 했죠. 예, 그렇게 쪼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를 통해서요. 자, 요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원래 극선의 방정식은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푼 거는 중심이 원점일 때만 쪼갠다 대입 요걸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x 제곱 y 제곱은 4라는 원이라면 x1 y1은 4가 바로 이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때는 원은 중심이 원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푼다? 일단 풀이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선생님 풀인데 근데 이거 우리끼만 알고 그리고 이거 서술형에 쓰면 안 된다. 틀린다. 미리 말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가르쳐 주려다 가르쳐 주는데 급하면 써먹어. 알겠죠? 어떻게 하면 점피 원박기 한 점에서 뭐라 돼서 원에 접선을 그었어. 두 접선을 그었지? 그치? 그때 두 접점이 나오잖아. A, B. 그 A, B를 연결한 그 직선 어떻게 구해? 이것도 쪼갠다 대입하면 돼. 어떻게 쪼개? 선생님 쪼개는 법 가르쳐줬지? 어떻게? x 빼기 2, x 빼기 2. 그 다음에 y 더하기 1, y 더하기 1. 이렇게 쪼갠 다음에 P점을 여기 하나에다만 집어넣어. 그럼 바로 정답이야. 이게 선생님 풀이야. 근데 써먹지만, 아니, 서술형으로 객관식만 해. 객관식만. 알겠지? 그래서 4, 2 집어넣어. x 대신 4. 그럼 뭡니까? 2 가로 x 마이너스 2. y 대신 2를 집었더니 하나만 집어넣어. 그럼 3 가로 y 플러스 1은 1이 되잖아요. 맞죠? 예, 전개하시면 2x 더하기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은 1이 되죠. 고로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제로입니다. 알겠죠? 예, 이게 바로 a, b를 지나는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예, 이게 선생님 풀이 1. 이건 두 쪼갠다 대입, 한쪽 대입이야. 알겠지? 예, 우리가 원위의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가르쳐줬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서술형으로. 그럼 틀려요. 풀이 2.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방법 평행이동 이용해버려. 자, 평행이동 이용하면 쉬워. 지금 원점이 아니잖아, 중심이. 그럼 원점으로 이동시켜봐. 그러면 주어진 원을, 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을 원점으로 이동시켜. 그러면 점 P도 4,2도 자, 원점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이동시킨 다음에 그죠? 다시 원상 복구하면 돼. 그러면 원점이 중심이 되려면 이 중심이 얼마인데? 중심이 2, 마이너스 2죠, 중심이. 그러면 원점을 이동시킨단 말은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원점이 중심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여전히 1이 되고요. 그렇죠?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 1만큼 점 p를 이동시키면 이때 p'은 1을 빼니까 2, 그 다음에 1을 더하니까 2,3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요거를 이거는 이제 원점이 중심이니까 이건 이제 쪼갠다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xx1, y1은 1 이렇게 하니까 2x 플러스 3y는 1이 되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다시 어쯤 돼? 요것을 이쪽으로 보내면 되죠. 평행이동하면 되죠. 그러면 반대로 평행이동하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다시 평행이동하면 정답이 되겠지. 됐어요? 네, 이 작업을 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집어넣겠죠. 그럼 2가로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더하기 3가로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정리하시면 2x 플러스 3y. 지금 이해되고 있나요? 네.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제로. 이게 나옵니다. 됐어요? 자, 이 과정이 저는 그냥 한 방에 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내가 찾아줄게. 지금 이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이 지금 선생님이 아까 했던 요 과정이죠.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똑같잖아. 네, 됐어요? 네, 이게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좀 뭐랄까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선생님만 사용하는 방법 이건 몰래 기억하고 그냥 바로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원점으로 중심을 옮기고 똑같이 점피도 옮기고 한 다음에 다시 반대 평행이동 시켜라. 그렇게 풀이 방법이 하나 있고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객관식으로 나오면 선생님처럼 그냥 바로 쪼갠다 대입해버리고 세 번째 풀도 있어요. 자, 풀이 3. 풀이 3은 이것도 좋아요. 아주 좋은 풀입니다. 이거는 이제 뭘 이용하는 거냐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풀이도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세 번째 풀이도 아주 좋아요. 그 풀이 2도 나쁘지 않죠. 풀이 1이 제일 좋고요. 알겠죠? 네. 어떻게 하냐면 자, 점 P에서 일단 원을 그릴게. 대충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자, 중심이 지금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원밖에 자, 점 P가 4,2가 있습니다. 이게 접선을 그었다는 거죠. 접선을 이렇게 하나 긋고 자,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됐죠? 자, 이때 이제 여기 접점이 있겠죠. 접점. 그럼 이건 뭐냐면요. 지금 접점이 AB인데 여기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요 의미를 갖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텐데 이게 뭐냐면
잘 봐. PA 길이하고 PB 길이 같죠? 됐어요? 예,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이 직선 AB를 중심이 P이고 4,2고 반점이 PA이고 PB인 반점이 PA, PB인 원을 그려버려. 그래서 일단 여기다 그려놓고 자 옮길게. 자, 이 원을 이렇게 옮겨버리면 지금 이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거든. 지금 그림이 좀 그런데 자, 이 정도 조금 이렇게 이 정도 예, 이 정도 그리면 되겠다. 그렇지? 이 정도. 자,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이런 개념이 돼요. 자, 이렇게 원을 그리면 뭐냐면 지금 이 AB는 이 작은 원과 이 파란색 원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4,2이고 반지름이 PA 또는 PB인 그렇죠? 예, 원과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연의 방정식으로 해석해도 돼. 됐어요? 예, 요것도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 그냥 풀이가 나는데요. 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다른 문제에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야. 1등급이나 최상위권 애들은. 알겠죠? 그렇죠. 3번이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어떤 문제 풀 때 사용될 수 있다고. 알겠지? 알겠어? 그래서 기억하는 거야. 최상위권 애들은. 그러면 뭔 말이 되냐면 중심이 4,2고 반점이 PA인 원과 중심이 2,-1이고 반점이 1인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이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 돼버려. 공통연의 방정식은 어떻게? 서로 바로 빼버리면 바로 정답이겠지. 그러면 이 파란색 원의 방정식만 세어버린 다음에 두 원의 방정식을 서로 빼버리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중심은 나왔으니까 반지만 구하면 되죠. 이건 뭐를 맵니까? 접선의 길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죠? 루트 네모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 원의 검은색 원의 방정식에다가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두고, 그죠? 좌변에 싹 옮기고 식을 4,1을 집어넣은 다음에 루트 씌운 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돼버린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지금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잖아. 그러면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반지름이 나오죠. 4, 2 집어넣으면 돼. 4, 2 집어넣으면 반지름은 루트 4 집어넣으니까 2는 4. 2 집어넣었더니 얼마입니까? 3, 3의 9. 얼마입니까? 빼기 1이 되죠. 그러면 루트 12가 돼. 됐어? 그러면 요 원의 방정식이 나오죠. 중심이 4,2이고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12인 원이야. 그러면 이 원과 요 원 있죠. 이 두 개의 원을 서로 빼버리면 공통연의 방정식은 극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이게 세 번째 방법이야. 알겠죠? 실제 빼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극선의 방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많을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아, 끝내려고 했는데 이 문제 답을 안 구했구나. 답을 구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A, B를 지나는 직선 여기 구했죠. EX 극선의 방정식 EX 플러스 3y 빼기 여기서도 EX 빼기 3y 빼기죠. 그 직선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죠. 그러면 EX 빼기 3y까지 갖고 상수는 다른 걸 찾으면 되죠. 그럼 EX 더하기 3y 상수 다른 거 정답은 몇 번이다? 이 문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